자, 라이프니츠 룰에 대해서 계속하면 앞에는 간단한 경우만 했는데 이제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가 있는데 펑션이 있는데 이 함수가 그 u하고 v의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 u하고 v라는 함수는 적분꼴로 f의 적분꼴로 쓰여져 있는데 ft의 dt라고 씁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u에서 v까지. 근데 이때 dx의 di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예요. 물론 여기서 u하고 v라고 하는 거는 x의 함수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거 체인 룰, 일종의 체인 룰 같은 거 쓰라는 얘기죠. 체인 룰이 우리가 그냥 보통 함수의 경우에 이제 많이 썼잖아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u하고 v 함수고, 근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함수가 이제 어떤 적분꼴로 된 함수라는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i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우리가 dx분의 di를 계산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이거를 그냥 전미분권으로 쓴다면 di는 u의 함수니까 라운드 u분의 라운드 i하고 du 더하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i의 d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i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라운드 u분의 라운드 i의 dx분의 du 플러스 라운드 v분의 라운드 i의 dv 나누기 d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요거부터 먼저 보면 라운드 v분의 요거는 이제 u는 물론 픽스 시키는 거고, 요거는 v를 고정시키는 거고. 자, 이 값은 우리가 바로 여기 요 관계식들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식들을 여기서 앞에서 구한 관계식들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12.32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u는 어차피 여기 상수로 보니까 요걸 구할 때 u는 상수로 보니까 이것만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라운드 v분의 라운드 i를 구하면 이게 다시 따져보면은 이게 v하고 u 이렇게 되고 ft, d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요 식을 이용을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대로 적분했다 미분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f의 v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걸 만약에 u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얘는 여기 v 라운드 v 이번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만 걸리죠. 요거는 v는 상수로 보니까 자, 그 관계는 여기 있죠. 요걸 구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이너스 f의 u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걸 정리를 다시 하면 마이너스 fu의 dx분의 du 더하기 fv의 dx분의 dv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순서를 바꾸는 게 더 편하니까 플러스가 이거 지워버리고 순서를 바꿔서 얘를 V를 앞으로 놓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한 게 우리 12.82고 교과서에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example 3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뭘 구하냐면은 이 좀 복잡하게 써졌지만 dx분의 di를 구하는데 이 i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사인에 여기 인버스가 들어와 있고 구간에 여기는 x 제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함수는 sin t의 t고 d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이 관계식을 적용하라는 뜻이죠. 요 위에서 구한 이 관계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거예요. 이 관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fx는 여기 이제 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x분의 sin x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u라는 함수가 v라는 함수가 sin 마이너스 1의 x고 인버스 역함수죠. sin 함수에. 그 다음에 u라는 함수는 x 제곱이 되는 거죠. 이걸 그대로 이걸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그렇죠?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죠. 따라서 그대로 쓰면 좌변은 dx는 di고 fv는 어떻게 돼? fv는 fx가 이거잖아요. 요거 x 대신에 여기다 v를 넣으면 되죠. v인데 여기 x 대신에 v 여기 x 자리에 sin 인버스 x가 들어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일단 써봅시다. fv의 dx분의 v 이제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마이너스 fu의 dx분의 du 그대로 써놓고요. 이거 하나씩 보면 fv는 다른 게 아니고 x분의 sin x 대신에 x 대신에 v가 들어가니까 v는 근데 sin의 인버스잖아요. 이렇게 되고 분모가 sin x 대신에 sin의 인버스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sin 인버스 역함수 취할 때 다시 원래 함수를 취하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고 그대로 있고 얘는 이번에 x 이렇게 되고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가만히 있어봐. 좀 약간 좀 이동을 시키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v sin 인버스 이거는 적분 테이블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혹시 삼각함수의 미분 잘 모르면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건데 이 삼각함수 미분 더구나 역함수잖아요. 이거 혹시 모르면은 그 고등학교 수학책 잘 참고하시고요. 어디든 나와 있어요. 어디선가. 그 다음에 이제 fu는 어떻게 돼요? fu는 이번에는 u는 x 제곱이니까
fx는 여기 있고 x 대신에 u x 제곱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놈은 x 제곱분의 사인의 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마지막으로 이거는 u를 미분하니까 x 제곱을 미분하니까 2x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dx분의 di는 fv를 먼저 쓰고 사인 인버스에 x분의 x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치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되고, 빼기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사인 x 제곱에다가 다시 2x를 곱하니까 얘는 x 하나만 남고 2배 사인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 됐나?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래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특히 숙제를 내준 것들은 꼭 필히 푸시고, 숙제를 많이 안 늦었어요. 뭐 온라인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여러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숙제를 내가 많이 내주진 않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낼 때마다 공부할 때 그냥 뭐 책만 쓱 보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해주는 거 한번 이렇게 쓱 듣고 넘기지 말고 필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기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챕터 4는 여기서 끝낼게요. 챕터 4는 여기서 끝내고 또 거의 6시간 강의하니까 끝나는데 뭐 속도는 나쁘지 않아요.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4장에서는 우리가 편미분을 했는데 이제 그 5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책 교재에 있으면 한번 펴보시고요. 5장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적분인데 미분을 했으니까 적분을 해야 되죠. 근데 역시 고등학교 범위를 뛰어넘는 적분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적분은 뭐냐면은 렉처 보드도 바꾸고 그 멀티플 챕터 5고요. 다중 적분이에요. 적분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등학교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체계적으로는 하지 않았을 거고요. 멀티플 인티그럴스. 적분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적분을 이용을 하는데 그 어떤 이제 이게 처음에는 비교적 쉽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온갖 재미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변수 변환하고 연결이 되고 막 벡터, 나중에 이제 벡터 캘큘러스를 할 수 있는, 벡터 캘큘러스는 물론 여러분들 2학기 때 하게 될 거고요. 그 이제 중요한, 물론 챕터 4도 중요하지만 챕터 5도 중요한 준비 단계고요.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fx에 dx.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fx dx 자체도 일종의 그 다중 적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고 fx dx를
어떤 이제 함수가 있고요. 함수를 파란색으로 그릴까? 뭐 이렇게 여기에서 요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구간을 0에서부터 a까지 했다고 치면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아니, 이렇게 합시다. 자, 어떤 fx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요게 fx고 길이가 높이가 fx고 요게 이제 델타 x잖아요. 이걸 이제 구분 구적법으로 생각하면 요걸 이제 잘게 나눠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게 나눠서 다 더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사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쭉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나눠서 구간만 잘 정해 주면 되죠. 이렇게 바둑판처럼 나눠서 바둑판에 각각의 면적들을 다 더하면 되죠. 그냥 아주 작은 면적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이걸 파란색으로 합시다. 어떤 이런 작은 데가 델타 x 곱하기 델타 y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fx하고 델타 x를 한 다음에 다 썸을 하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기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썸의 델타 x, 델타 y가 있는데 이거를 기호로 바꿔주면은 dx, dy의 적분을 하는 거죠. 구간만 잘 정해서. 그래서 이런 적분이 사실은 이미 다중 적분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더블 인티그럴이죠. 그렇죠? 구간만 가지고 더블 인티그럴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하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중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지금 문제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적분을 배웠으면은.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요 이해를 해야 돼요. 꼭 이해하시기를. 외우는 게 아니고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저 그림을 안 가져왔네. 자 저기 더블하고 인티그럴, 트리플 인티그럴 우리가 할 텐데요. 이게 아마 섹션 2인가? 더블 앤드 트리플 인티그럴 뭐 2중 또는 3중 적분을 할 텐데 자, 이 그림 피겨 2.2.1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피겨 2.2를 한번 보면은 그림 지금 내가 그림 여기서 그릴 수가 없고 강의 노트에 내가 해놨죠, 그렇지?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로 갖고 옵시다. 자, 요 뭘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요 서피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곡면이죠. 이 표면 곡면을 의미하는데 이 곡면의 방정식이 바로 z equal fx와 임의의 그 함수예요. 어떤 이제 이런 물체가 있는데 높이를 x, y 함수로 쓸 수가 있죠.
그럴 때 요거 전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죠. 어떻게 하면 돼요? 물론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실제로 구하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의 양을 뭐 넣었다 뺐다가 하는 거고. 그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적분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는 가장 방법은 무엇일 것이냐.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일단 잘게 쪼개는 거죠. 적분은 무조건 잘게 쪼개는 거고. 어떻게 잘게 쪼개냐? 일단 잘게 쪼개 갖고 바둑판처럼 구간을 첫 번째 구간을 잘게 나눈다. 델타 x, 델타 y. 자, 그러면은 그때 그럼 이 밑면이 사각형이 나오고요. 밑면이 여기 사각형이 나오고 이 높이가 z 값이죠. 그러면은 이 기둥이 나오는데 작은 가느다란 기둥이 하나 나오는데 이 기둥을 이제 우리가 파란색으로 그려. 파란색이 아니지 이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이 기둥이 나오죠. 하고 잘못 그렸는데 칠을 뭐 대충 할게요. 자, 요 기둥이 나오는데, 이 기둥이 나오는데, 이 기둥의 볼륨을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피는 요 작은 기둥의 작은 구간의 부피가 얼마냐면은 높이에다가 밑면을 곱하면 되죠. 높이는 z고, 그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fxy의 델타 x, 델타 y. fx과 y 값은 거의 상수로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더하면 되죠. 이거를 다 더하면 되죠. 부피를 다 더한다. 그렇죠? 가능한 이제 모든 그 구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델타 x, 델타 y를 0으로 보내면 바로 그게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구하면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하면 이 값을 계산하면 우리가 요 물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또 다시 하나 가져오면은 거기 이제 그림 2.3이에요. 이그젬플 1번인데 피규어 2.3에 이걸 가져오면 또 가져와야겠네. 강의 노트에서 샵 가져오면 복사를 하시고 오케이. 자, 이걸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크게 그려볼까? 자, 그 fxy가 어떤 함수와 이제 잘 안 써졌죠? 안 써졌는데 별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볼륨인데 일단은 구간을 먼저 봅시다. 구간을 보면 구간이 이거죠. 구간이 이게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게 구간이죠.
일단 구간은 그 x축하고 x축 일단 y 이퀄 제로죠. 구간은 x 이퀄 제로 이거는 y축이지. 그 다음에 y 이퀄 제로 이거는 x축이죠. 그렇죠. y 이퀄 제로는 뭐 이거니까 이쪽 이게 y 이퀄 제로 이게 x 이퀄 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x 플러스 y는 2 그거 말하는 거죠. 세 개의 그 선분으로 구간이 이제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함수는 뭐냐면 함수가 여기 나와 있네. 함수가 z가 fxy의 이미 함수일 텐데 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1 플러스 y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전체 볼륨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fxy를 dx d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죠. 다른 말로 하면 fxy는 뭐 x하고는 의존하지 않고 x의 의존성은 없고 y에만 의존을 하는데 1 플러스 y에다가 dx dy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계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그 구간 나누는 방법만 한번 따져보게요. 그래서 이 순서는 x 적분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y 적분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x 적분 먼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일단 y는 나중에 하고 y를 먼저 하는 거 합시다. x는 나중에 하고 y부터 먼저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이제 A번의 요 그림에 있는 방법인데 그리고 빼먹었지.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근데 구간이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y가 항상 0에서부터 여기 잘 봐요. 구간이 여기 내가 다른 0에서부터 여기서는 0에서부터 2까지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보면은 그렇죠. 2까지 안 가죠. 요 라인까지죠. 요 라인이 어디냐면 y 이퀄 2-2x 를 만족을 한 선이죠. 뭐 2x 플러스 y는 2에서 이거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구간이 여기로 들어오죠. 요 구간이 이제 바로 요 구간이 여기잖아. 요 구간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죠. 2-2x.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분을 하면 돼요. x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데 뭐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역시 온라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확정되지는 않지만 수고했습니다.